회사에서 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네네. 지상조업직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현재 따르고 있는 게 아시아나 항공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직원에 대한 뭐 할인 티켓권이라던가 국내선 무료 티켓, 뭐 포인트 제도에 따른 항공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학자금이 좀 사실 커요. 네. 자녀 학자금을 그 일정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실비를 다 줘요. 아,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록금에 한한 모든 금액을 다 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되게 좋겠네요.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죠. 복지 중에 아까 무료 티켓이 네네네.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뭐 실적을 쌓아야지 주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국내선 티켓 같은 경우는 네. 1년에 왕복 티켓을 4장 4장이요? 기본으로 줄 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이는 게 있어요. 그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은 국제선 티켓을 또 포인트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적으로 이제 흔히 항공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공항 갔다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항공사 티켓들처럼 똑같이 이제 90%를 할인을 받고, 네. 이제 예약이 안 되는 티켓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1년에 40장까지. 40장이요? 예, 엄청 많네요. 그쵸. 왕복으로는 20장인데, 네. 사실 근데 쓰기가 쉽지는 않다고들 하세요. 네. 그럼 사용 그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사용 범위는 이제 저희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항공편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국내선, 국제선 전부 다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가족이기는 한데, 네. 직계 1촌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직계 1촌? 네, 형제는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 네. 그다음에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배우자의 장인 장모.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가능해요. 회사에서 네. 식비 같은 것도 나오나요? 식비 나오죠. 저희는 제가 식비 같은 경우는 잠깐 뭐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요렇게 네 보이시나? 네. 잘 안 보이시는데 바코드로 네. 되어 있네요. 이 해당 이제 모바일 식권을 줘요. 네. 네, 근데 이게 모바일 식권이 있으면은 비단 저희가 항상 먹는 그런 구내식당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공항 가보시면은 공항 안에 그 상주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들 있잖아요. 네네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당 4,000원씩을 4,000원씩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서 뭐 식권이 쌓여 있으면 네. 나가서 쓰실 수 있죠. 한 장당 4,000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먹고 싶은 게 8,000원이면은 그냥 2장 써서 먹으실 수 그래요?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보통 식권은 제때 식사를 한다고 하셔도 저희가 연장을 하거나 뭐 새벽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서 네. 보통 아마 한 달에 10장 내외로는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뭐 퇴근길에 빵을 사 가신다거나 네. 아니면 편의점에서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사신다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들어가는 수당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 이제 급여 외에 또 들어오는 금액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에 포함이 되는 건 기본급,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이제 보전 수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자녀가 있어서 네. 이제 자녀 육아 수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 수당, 그다음에 업무 수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지상 조업 중에서도 저희처럼 램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류장에서 수화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업무 수당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직무 수당을 또 받게 돼요. 네. 또 이건 또 좀 다른 건데, 네. 네, 직무 수당이 또 한 몇만 원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외적으로 받는 게 교통비가 있어요. 교통비요? 네, 교통비는 보통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상주기관들이 1일 12,000원을 12,000원, 책정을 네.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항공공사에서 좀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교통비 1일 12,000원에 추가적으로 그 조조 출근이나 심야 퇴근을 하게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이제 택시비, 유류비, 그다음에 톨게이트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교통비로 제가 가져가는 게 보통 50만 원 후반
50만 원 후반이요? 네. 적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 소득세를 떼게 돼서 네. 소득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작년 재작년 일했던 거 계약직 때 가져갔던 연봉 1년차 때 가져갔던 게 한 3,8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때는 워낙 연장이 살인적으로 많았던 시간이고 네네. 이제 52시간이 접어들면서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가져가는 급여로는 아마 한 3,500? 3,500. 네, 내지는 뭐 3,30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년차 400%가 됐을 때 받으시는 급여가 한 4,000 초반 정도 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 2년 지나서 3년차 들어가면은 800% 다 받을 때가 한 4,000 중반 정도. 4,000 중반. 네. 상여금 정도는 어떻게 상여금도 저희가 처음에 계약직일 때, 1년차일 때, 그러니까 계약직을 1년차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1년차일 때는 200%. 200%. 네, 기본급 기준이고요. 200%고, 2년차부터는 이제 2년차가 됐을 때 400%. 네. 그다음에 만 2년을 채우고 3년차가 되면은 이제 네. 800%를 받고 있어요. 800%요? 네, 800%. 기본급의 800%를 네, 받는 이제 거죠? 보통 받는 거는 이것도 아시아나 항공사랑 똑같고요. 네네네. 네, 짝수달에 기본급을 한 번 더 받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추석 명절이 있을 때 또 한 번씩 받게 돼요. 그렇게 총 8번 네, 받는 8번 거죠?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받았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200%일 때는 기본급의 한 20% 정도, 2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네.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는 네네. 저희가 받는 게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2년차 때 400% 받는 게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3년차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한 140만 원 정도 보면. 그럼 그 직급의 혹시 급여도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이제 저도 후반부까지는 모르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계약직 현재 이제 계약직이 끝나고 사원인데 주임까지는 알고 있어요. 주임은 거의 4천 후반? 4천 후반? 에서 5천 초반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인데 이제 사원에서 주임까지의 격차가 가장 크다고도 알고 있어요. 네. 그 주임을 달려면 보통 얼마나 재직을 해야 달 수 있어요? 계약직을 포함한 근속 연수가 5년 정도부터 주임 자격이 5년이요? 네네. 시험 같은 걸 보나요? 인사평가에 대해서. 인사평가. 네, 저희는 따로 시험은 없습니다. 네. 지상주업직만 좀 느껴볼 수 있는 네. 그런 경험 같은 게 있나요? 경험. 활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나. 지상주업직만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정말 거기는 공항을 가보시면은 건물 안에만 계시면 잘 모르는데 밖에 나오면은 정말로 확 트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밤에 보시면은 저 하늘에서 비행기가 줄줄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정말로 하늘에 불 켜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장관이겠네요. 멋있죠. 그건 진짜 멋있죠. 아침 노을 받으면서 오는 것들도 멋있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대자연의 위용을 보게 되는 거는 네. 좋죠. 근데 그 자연을 몸소 겪어야 된다는 게 좀 힘들기는 한데, 근데 정말 그 새벽에 뜨는 노을이라던가 아침 석양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경험할 수는 없는 것들이 많죠. 특히나 도심 생활을 하신 분들은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이래서 네. 쉽게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많죠. 약간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고객들과에 있어서 좀 뿌듯한 일은 많이 없겠네요, 그럼. 사실 저희가 근데 승객들이랑 접점이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저희가 조업을 하고 있으면은 창문을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거는 저희도 뭐 그냥 마주 손 흔들어 주는 정도밖에 못 해주기 때문에 뭐 네.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되려 이제 승객들과는 접점이 없는데 이제 함께 일하는 그런 직원들 간에 네.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한 대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직원들 간의 소통에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요즘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네, 이게 다른 물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른 회사들이랑 업무를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그 잘못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화물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네. 이제 그 탑승하시기 전에 그 표 체크하는 곳에서 추가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네네. 저희는 이제 그 갑작스럽게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이제 거기서 기장님이 왜 갑자기 안 나가느냐, 네. 나갈 수가 없느냐, 네.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요? 네, 화를 내시면은 사실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그렇죠. 뭐 기장님들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고 제 시간에 네. 나가는 게 중요하시지만 저희도 이제 고객들과 승객들의 입장을 가장 최전선에서 사실 맡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저희는 사실 중간에 끼게 되는 입장이라 그렇죠.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좀 욕을 먹을 때는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면은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랑 비수기가 어느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이 가장 비수기예요. 아, 지금 시기. 네, 지금부터 이제 연말 직전까지는 비수기고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조금 더 바빠지고요. 그 다음에 3, 4, 5는 좀 많이 한가해지고요. 네, 최대 성수기는 이제 여름 시즌 휴가철이 가장 바쁘죠. 6, 7, 8, 9, 10까지는 거의 뭐 눈코스 뜰 데 없이 바쁘고요. 저도 그래서 요번 여름 휴가는 10월 달에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상조업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좀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 조언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까요? 제 뭐 SNS 계정을 통해서 네.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지상조업직 어떤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솔직히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동생 하나가 네. 재미로, 그러니까 이제 백수니까 재미로 그 택배 상하차 업무를 놀러 갔었나 봐요, 하루.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딱 일주일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형, 이거 놀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택배 네. 상하차가? 네. 아, 네. 그 정도 업무 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물론 그 시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기는 했는데 어찌 보면은 정말로 택배 상하차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택배 상하차가 정말 뭐 극한 직업이다 하시는데 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고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일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저희는 사실 인풋도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아웃풋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업직들도요. 그래서 네. 비 한번 맞고 폭염에 한번 데이고 이런 시즌이 되면은 다들 이렇게 그만들 두시는데 사실 아웃풋의 한 90%는 그냥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오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회사 뭐 복지도 좋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급여가 정말로 하는 일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네. 정말로 하는 일 대비로는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끝까지 고려를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원래 아시아나 지상조업직을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체력도 좋고 이제 힘쓰는 걸 좋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입사를 했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할 만은 했는데 이제 날씨의 영향이 저는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퇴사한 케이스고 지금은 뭐 다른 회사를 들어와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날씨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한겨울에 네. 정말 서로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러면은 네. 마무리를 할까요? 그럴까요? 네, 혹시 더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사실 지상 조업직을 특히나 요즘은 여행을 자주 가시니까 공항에 가시면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항상 지금 탑승하는 탑승객 분들의 수화물을 뭐 일부러 파손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잘 없고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승객님들의 그런 안전이나 수화물 탑재 그리고 항공기에 대해서 최선의 안전을 보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수화물이 파손될 때마다 상당히 많은 고초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객 곧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승객분들이 되시겠지만 탑승하실 때 지상 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녹록치 않게 일하고 있구나, 요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여행 가시는 동안에 내 수화물이 정말 안전하게 탑재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